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하주 무이치로가 주인공 포지션이었을 때를 가정해서 만든 새로운 귀멸의 칼날 시나리오 4부입니다. 혹시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1부, 2부, 3부를 만들어놨으니 그거부터 보고 오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번 영상도 원작과는 전혀 다른 전개가 포함되어 있고 순전히 무이치로에 대한 애정으로 만든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원작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합동 강화 훈련으로 무장과의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던 귀살대. 어느 고요한 밤 무자는 우부야시키 저택을 찾아왔고 우부야시키는 무잔 토벌의 시작으로 화려한 자폭을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하고 있던 무잔에게 타마요가 나타나 너프약을 주입하죠. 또한 모든 주들은 폭발음을 듣고 재빨리 모여 무잔에게 총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무잔 또한 계략이 있었기에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귀살대원 및 주들을 무한성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따로따로 흩어져 버린 주들은 주변의 질비한 혈기들을 퇴치하며 무잔을 찾아 나서죠. 그러다 탄지로와 쿄주로는 상현3 아카자를 만나 다시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새로 상현 5가 된 카이카쿠는 제니치와 사투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새로 상현 6이 된 큐브스테이크는 무이치로와 만나게 됩니다. 큐브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나타구모 산에서 큐브가 된 후 어찌저찌 해서 혈기가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어떻게 혈기가 되었으며 어떻게 상현이 되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곧바로 무이치로의 공격을 받고 큐브스테이크가 되어 소멸하거든요. 아무리 새로 상현이 되었다지만 무이치로의 현재 전투력은 상현의 하위권 정도는 쉽게 베어버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새로 상현 4가 된 나키메와는 오바나이, 미츠리가 붙었고 수주 기우, 충주 시노부, 이노스케, 카나오는 상현이 도우마와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게냐, 사네미, 교메이는 상현 1 코쿠시보와 사투를 벌이게 되죠. 일단 카이카쿠와 제니치의 싸움에서는 원작과 똑같이 제니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나키메와의 싸움에서는 나키메의 혈기술 때문에 장기전이 되어버리고 사실상 주역인 탄지로와 쿄주로의 싸움. 아카자는 쿄주로에게 혈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봤냐고 물어보지만 쿄주로는 역시나 단호한 거절을 하며 곧바로 연옥을 먹여줍니다. 아카자는 쿄주로가 저번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죠. 아카자 역시 전력을 내면서 상대를 하는데 무한열차 때보다 훨씬 강한 공격력에 이들도 꽤나 충격을 먹습니다. 이대로는 부상만 커질 것 같다고 판단한 쿄주로는 반점을 발현해 다시 한번 연옥을 시전하죠. 반점 발현 전의 연옥은 아카자의 몸을 반 정도 갈라놓은 위력이었지만 반점 발현의 연옥은 아카자의 몸을 아예 반으로 두동강 내버렸죠. 하지만 아카자는 다시 재생을 합니다. 큰 기술을 2번이나 쓴 쿄주로는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였고 이번엔 탄지로가 아카자를 상대하게 됩니다. 탄지로는 이때 주인공 버프로 아빠 회상을 하게 되며 내비치는 세계를 깨달았죠. 그렇게 내비치는 세계 플러스 해의 호흡으로 아카자의 목을 베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아카자는 쿄주로에 이어 탄지로에게까지 사실상 패배를 했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단련했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절망하게 됩니다. 그토록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웠죠. 아카자는 목의 약점을 엄청난 정신력으로 극복하며 다시 싸우려고 하지만 그때 코유키의 환상이 나와 아카자를 붙잡았습니다. 코유키의 환상을 보자 아카자는 자신이 강해지고 싶었던 이유와 인간이 단기간에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죠. 인간이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고 그 마음 자체가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코유키가 곁에 없기에 지켜야 하는 소중한 존재가 없기에 자신은 더 이상 강해질 이유가 없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은 아카자는 스스로 자멸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상현이 도우마와 대치하고 있는 시노부는 도우마를 한눈에 보고 자신의 언니 카나에를 죽인 혈기임을 알아챕니다. 시노부는 분노가 폭발해 도우마에게 찌르기 공격을 먹였지만 칼에 넣어놓은 도구로는 도우마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합을 바꿔 도우마를 공격했지만
도우마는 일부러 자신의 몸을 찌르게 한 뒤 시노부를 먹방하려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시노부를 흡수하려는 순간 기우와 이노스케가 나타나 도우마를 공격했죠. 시노부는 뒤이어 등장한 카나오로 인해 구출했지만 이미 시노부의 오른팔은 도우마에게 흡수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노스케와 기우는 도우마에게 공격을 하지만 도우마의 혈기술로 인해 호흡을 쉽게 사용할 수가 없었죠. 폐에 냉기 공격이 들어와 이들은 위기 상황에 빠지고 도우마는 광역기로 이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반전 발현을 한 기우가 잔잔한 물결로 그 공격들을 막아내 이들을 지켜내죠. 하지만 너무나 막강한 도우마의 공격에 별다른 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우마는 실실 쪼개며 아무리 용을 써도 너네는 나를 못 이긴다고 하죠. 하지만 그 순간 도우마의 눈알이 흘러나왔고 온몸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를 외치며 시노부를 봤는데 시노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시노부는 혈기를 죽일 수 있는 등꽃독을 지금까지 계속 섭취했었고 시노부의 혈액은 사실상 등꽃독 농축액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 시노부의 팔을 통째로 흡수했으니 큰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를 노려 기우 이노스케 카나오는 총공격을 시작했고 도우마는 추하게 버텨보지만 결국 목이 날아가 소멸이 되기 시작하며 자신도 목의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외쳐보지만 시노부의 마지막 입딜을 끝으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 상현일 코쿠시보와의 혈전을 치르고 있는 게냐 사네미 교메이는 너무나도 강력한 코쿠시보의 공격력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메이와 사네미는 둘 다 반전 발현까지 했지만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공격의 흐름을 읽는 코쿠시보에게는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하나둘 상처가 늘어가고 체력이 빠져가는 상황. 코쿠시보의 광범위 공격이 날아왔고 사네미와 교메이는 그 공격을 겨우 막아낼 수는 있었지만 게냐는 그 공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현 6 큐브 스테이크를 썰고 온 무이치로가 나타나 게냐를 구해주죠. 무이치로는 코쿠시보의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고 달의 호흡을 알려줬을 적의 기억을 회상합니다.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에게 다음번에 만났을 때 자신과는 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배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반전 발현을 한 뒤 코쿠시보에게 공격을 했죠. 하지만 코쿠시보는 공격을 막아내고 무자비한 공격으로 무이치로에게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그때 코쿠시보는 말하죠. 자신의 경지까지 올라올 수 없다면 너네들은 절대 무잔을 죽일 수 없으며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내 움직임을 조출한다면 너넨 절대 나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무이치로는 그 뜻을 곰곰이 헤아려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코쿠시보가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떤 힌트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죠. 무이치로는 눈이 아닌 감각으로 움직임을 쫓는 것에 집중했고 어느 순간 코쿠시보의 몸이 투명하게 보이며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암주 교메이 역시 그 경지에 들어서 코쿠시보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었죠. 그리고 무이치로 역시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궁지에 몰린 코쿠시보의 목을 노려 끝내 목을 벨 수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의 후손이자 달의 호흡을 쓰는 검사에게 목이 베었다는 것에 어떤 안도감이 드는 느낌이었죠. 코쿠시보는 억지로 살아나려는 기색이 없었으며 이것으로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이치로의 모습에서 동생인 요리이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자신은 예전 동생 요리이치를 질투해 요리이치가 되고 싶었고 잘못된 선택으로 혈기가 되어버려 자신의 마지막은 요리이치의 손에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은 계속해서 요리이치에게 죽는 것을 피해왔고 요리이치의 수명이 다하는 순간에나 마주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요리이치에게 죽지도 못했던 코쿠시보는 요리이치의 유전자가 남아있는 무이치로에 죽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그렇게 소멸하게 됩니다. 앞서 아카자와 도우마를 격퇴했던 이들은 무장과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오바나이와 미츠리는 유시로의 도움을 받아 나키메를 죽이며 무잔을 무한성 밖으로 끄집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기세로 광역 공격을 하는 무잔의 촉수가 많은 이들을 빈사 상태로 만들고 있었죠. 그때 무이치로는 교메이 사네미와 함께 무잔전에 참전을 했고 공격을 했지만 큰 데미지를 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둘씩 주들이 리타이어가 되고 탄지로와 무이치로만이 일어서 있는 상황이었죠.
탄지로 무이치로는 둘 다 내비치는 세기를 터득한 상태라 무잔의 촉수 공격에 쉽게 당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공격력으로는 무잔의 재생력을 압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가다듬고 동시에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무잔을 공격했고 탄지로의 해의 호흡, 무이치로의 달의 호흡은 서로 뒤섞이게 되며 서로의 칼과 칼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놀랍게도 둘의 칼은 붉게 물들게 되는 혁도 상태가 되죠. 해의 호흡, 달의 호흡의 엄청난 공격력끼리 서로 맞부딪히자 엄청난 마찰의 에너지가 칼에 담겼고 그게 혁도로 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해의 호흡과 달의 호흡이 뒤섞이며 공격을 하자 무잔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으며 회복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무잔은 마치 예전 요리의치에게 맞았던 혁도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살짝 지린 것 같기도 하고요.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이 기세를 몰아 다시 해와 달의 호흡을 시전했고 무잔의 눈에는 요리이치와 코쿠시보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어 보이게 됩니다. 달의 호흡은 위에서 밑으로, 해의 호흡은 밑에서 위로. 마치 새벽이 밝아오는 듯한 공격은 자신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동이 트는 무렵 그 자체였죠. 그렇게 무잔은 마치 태양빛에 세인 듯 온몸이 타들어가며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무잔이 소멸을 하자 반점이 발현되었던 모든 주들에게서 반점이 사라지게 되었죠. 반점은 인간이 한순간에 혈귀의 신체 능력처럼 강해지는 것이며 반점은 혈귀라는 존재가 태어남과 동시에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라 태초의 혈귀가 사라짐과 동시에 반점이란 존재 자체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들이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반점으로 인해 단명할 것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면 등장인물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지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름 유튜버 입장에선 대장정이라고 볼 수 있는 주인공이 아닌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전개하는 가상 시나리오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악어작과는 전혀 취향이 다른 해피엔딩 중이라 이런 결말을 냈는데요. 이 결말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꽤 있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모두 살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모든 캐릭터들에게 정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누구 하나 죽일 수 없었습니다. 뭐 혈귀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죽였지만요. 또 한 번 이런 장편의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 쿨타임이 돌았을 때 다른 캐릭터들도 이런 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4부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재밌다고 댓글 써주신 분들 덕분에 저도 정말 재밌게 만들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친구 중에 귀멸의 칼날 좋아하는 친구 있다면 은근슬쩍 소문내주신 것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